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주의 한류 MC 선아입니다. 요즘 한국이 굉장히 무덥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데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고요? 한류의 시원한 바람, 그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이 무더위를 좀 날려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시원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뒷야대에 잠시 나와 있는 이유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휘영청 밝은 달이 떴지 뭡니까? 이게 거의 보름달 가까운데요. 이런 달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고향 생각이 나고 한국 생각이 납니다. 특히 뭐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친척끼리 함께 모여서 강강술래도 하고 전도 부쳐 먹고 그랬던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렇게 달을 보면 고향 생각이 나네요. 자, 일단 여러분께 요즘 너무나 저한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많은 댓글들, 응원의 댓글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그래서 더 힘내서 취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 한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느끼는 한류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류다. 분명히 이게 한류가 시작인 것 같다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이게 눈으로 보여드리기만 했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일단 한인타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지금 뭐 텍사스 달라스로 한인들이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한인타운의 규모가 커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한인만으로는 이렇게 한인타운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고요. 실제로 현지인과 그리고 이 한인들의 비율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한 2, 3년 전만 해도 70%가 한국인이고 20, 30%가 현지인이었다면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지인이 7, 80% 그리고 한국인은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한인타운을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는 한인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는 현지인들이 훨씬 많네. 이거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한인타운이 정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한국 마켓 자체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면서 그 물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인타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인종의 다양화입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 3년 전 정도만 해도 아시안이나 또 뭐 히스패닉이라고 하죠. 이제 멕시칸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인종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어떤 주류라고 하면은 백인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자체도 60% 이상이고 여러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는 게 또 이제 백인들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좋아하느냐, 한류를 정말 관심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인구 자체도 워낙 많고요. 요즘 보면은 한인타운을 찾는 백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흑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멕시칸이나 또 아시안들은 뭐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분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백인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주류들도 굉장히 많이 온다라는 거, 이것도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더 백인들 사회, 또 이게 주류 사회로 가다 보면은 이 한류의 힘이 더욱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니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한인타운에서 일하시는 많은 그 주인들, 그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마켓도 있고, 그리고 K 뷰티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K 패션도 있고, 그리고 K 헤어샵들도 굉장히 많고, K 네일샵도 있고, 그 외에 뭐 K 푸드 먹거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K 카페, K 베이커리,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물건,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고 또 품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됩니다. 한인타운 장사가 잘 되니까 너무너무 뿌듯한데요. 그만큼 이게 지금 한류인가라고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그 장사가 잘 되는 것이 그게 한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물건들,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인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예. 자, 네 번째 특징.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가장 사실 저는 기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SBS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한글날 특집으로 해서 아마 이쪽 지역에 그 실제 한국어의 인기에 그 어떤 뭐 비율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 클래스는 어느 정도 오픈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SBS와 함께 취재를 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제가 느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제가 많은 뭐 몇백 명을 이제 취재를 하면서 한국말을 배우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거의 한 7, 80%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관심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냥 단순히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몇백 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어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학에서도 물론 이제 열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중고등학교 특히 하이스쿨이라 그러죠. 이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크레딧을 준다 그러죠. 이제 이 한국어를 이수했을 때 제2외국어로 인정해주는 그런 고등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게 됐고 예, 한국인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문화를 전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열린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서 문화를 함께 배워주니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죠. 이 한 2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유튜브라든지 어떤 동영상에 대한 그런 어떤 피드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본 사람들이 있고 K-팝이라는 그 3분짜리 비디오를 통해서 그 우리 많은 그 IT 또 토탈 패키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K-뷰티, 패션 그리고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K-팝 비디오잖아요. 이 K-팝 비디오를 처음에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눈이 띄이는 거죠. 이런 세상이 있어 하면서 이제 K-팝을 좋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서치를 해가지고 영상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봤더라고요. 예, 한국에 대한 영상, 뭐 서울 홍보 영상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2022년 정도 되면은 코로나가 많이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좋아지면은 진짜 많은 해외 팬들이 한국으로 몰려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관광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위에도 지금 한국 가겠다는 사람들 지금 정말 많습니다. 예. 너무 기쁜 소식이죠. 예. 이렇게 5가지로 일단 특징을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쁜 시원한 소식 여러분 조금 더위가 가셔지셨나요? 얘가 이렇게 그 한류를 취재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한류에 대해서 이제 정말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취재를 하니까 더 많지만 해외 동포분들도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진짜 한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이 아니죠. 우리도 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한류의 시작이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예,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었지만 이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도 이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한국과 더 하나가 돼서 이 한국이 발전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이 한류 팬들과 친구가 되고 그래서 공공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들과 함께 이 해외 동포들의 힘을 더 많이 미국에서 길러서 이런 힘을 가지고 또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외 동포들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몰려오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어떻게 문화 교류를 하고 또 친구가 되고 정말 한국을 좋아하는 그런 팬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예,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상품들도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예, 해외 팬들이 더욱더 한국을 좋아할 수 있게끔 뭐 관광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 좀 저희가 앞으로 더 커질 한류를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류에 대해서는 저 사실은 밤새서 얘기할 수 있어요. 워낙 2, 3년 동안 제가 취재를 열심히 했고, 또 제가, 그들과 직접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항상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